어머, 서연이 맞지?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랜만이야. 이미 들킨 이상 부인할 수도 없었죠. 정말 서연이네. 지연아, 이리 와봐. 서연이, 한서연? 서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여기서 이래? 그녀의 시선이 서연이 유니폼을 위아래로 훑었어요. 응, 일한 지 얼마 안 됐어. 아, 그렇구나.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서연아, 우리 나이에 이런 일을 하다니 힘들지 않아? 그래도 대학 때 그렇게 공부 잘했는데. 유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들 좋은 직장 들어가고 결혼도 하고 그러는데. 서연은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잃지 않았죠. 바로 그때 다른 동창들도 매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었네. 어머, 서연이 맞아? 진짜네. 백화점에서 일한다고? 서연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가 여기서 판매 직원으로 일해. 유진이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정말 서연이가? 학교 다닐 때 1등만 하던 애가 결혼은 했대? 못했나 봐. 반지도 없네. 그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동정과 우월감이 섞인 눈빛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 뛰어왔습니다. 동창들 앞에서 수모를 겪은 서연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7시 서연이 백화점 직원 전용 출입구 앞에 섰습니다. 회색빛 콘크리트 벽과 녹슨 철문, 화려한 정문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어요. 할 수 있어.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손에 쥔 직원증을 꽉 움켜쥐었죠. 김수진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플라스틱 카드였어요. 무거운 철문을 밀고 들어가자 어둡고 좁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첫날인가 봐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네, 오늘부터 샤넬 매장에서 일하게 됐어요. 서연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디올에서 일해요. 벌써 15년째네요. 여성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가슴 한 구석이 아려왔어요. 라커룸은 좁고 답답했습니다. 낡은 철제 사물함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죠. 서연은 자신에게 배정된 37번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검은색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며 서연은 3개월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었죠. 대표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백화점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아시나요? 하루 10시간 서서 일하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요. 손님들이 막말은 일상이고요. 관리자들은 매출만 따져요. 저희도 사람입니다. 그 메일을 읽고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비서실장을 불렀죠. 제가 직접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대표님이 직접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야죠. 직원들이 느끼는 걸 제가 직접 느껴봐야 해요. 그렇게 김수진이라는 가짜 신분이 만들어졌습니다. 김수진 씨, 조회 시작해요. 밖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서연은 서둘러 라커룸을 나섰어요. 직원 휴게실에는 벌써 2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피곤한 표정이었죠. 자, 다들 모였나요? 오늘 신입 직원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매니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수진 씨,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세요. 서연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순간 다리가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직원들은 무표정하게 그녀를 바라봤어요. 경력은? 매니저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백화점은 처음이에요. 처음이라. 그럼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우리 매장은 실적이 중요해요. 한 달 안에 목표 못 채우면 나가는 거 알죠? 네, 알겠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직원들이 각자 매장으로
흩어졌습니다. 서연도 샤넬 매장으로 향했죠. 백화점 1층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한 매장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오늘 제품 정리부터 시작해요. 선배 직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이름표에는 박민정이라고 적혀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진열대로 다가갔습니다. 수백 개의 립스틱과 파운데이션이 정확한 각도로 놓여 있었어요. 하나하나 먼지를 닦고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죠. 민정이 다가와 립스틱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각도가 틀렸어요. 손님이 보기 좋게 15도 기울여야 해요. 다시 해보세요. 그녀가 지시한 대로 다시 정리했어요. 신제품 루즈 코코 플래시 테스터도 준비해야 해요. 색상별로 다 꺼내서 정리하고 거울도 닦아요. 민정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은 묵묵히 일했어요. 시간이 흘러 오전 10시 백화점 문이 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에요. 미소 잊지 마세요. 무조건 미소. 매니저가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어봤어요. 어색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여성이었어요. 명품 가방과 보석으로 온몸을 치장한 모습이었죠. 어서 오세요. 샤넬입니다. 서연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여성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신입이네. 립스틱 좀 보여줘.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립스틱들을 꺼냈어요. 이건 새로 나온 루즈 코코 플래시예요. 24시간 지속되고. 알아. 그냥 조용히 있어. 내가 고를게. 여성의 말에 서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손님은 립스틱을 하나씩 손등에 발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인상을 찌푸렸죠. 이게 다야? 별로네. 다른 거 없어? 네. 아, 이쪽에 더. 됐어. 딴 데 가볼게. 여성은 휙 돌아서 나갔습니다. 서연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럴 때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죠. 민정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손님 놓치면 어떡해요? 실적 못 채우면 껴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지만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아파왔어요. 하이힐을 신고 5시간을 서 있으니 발가락이 저렸죠. 화장실 좀. 서연이 민정에게 속삭였습니다. 지금요? 손님 많은데 조금만 참아요. 결국 1시간을 더 참아야 했습니다. 서연은 다리를 떨며 버텼어요. 드디어 잠시 한가해졌을 때 그녀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좁은 칸에 들어가 잠시 앉아 있었어요. 직원들이 이렇게 일하고 있었구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VIP 고객 명단을 확인하는 시간. 매니저가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오늘 김 여사님 오실 거예요. 작년에 5천만 원 이상 구매하신 VVIP 고객이니까 특별히 신경 써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서연도 따라 대답했어요. 특히 신입, 실수하면 안 돼요. 알았죠? 매니저의 날카로운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습니다. 네, 조심하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백화점은 더욱 붐볐습니다. 서연은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제품을 설명하고 포장하고 계산을 도왔죠. 이거 선물 포장돼요?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쪽으로. 서연이 포장 코너로 안내하려는 순간 손님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아니, 여기서 해줘요. 왜 저기까지 가요? 죄송합니다. 바로 해드릴게요. 서연은 서둘러 포장지를 가져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리본이 삐뚤어졌어요. 이게 포장이에요? 다시 해요. 손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서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장을 하는 동안 서연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겨우 손님을 보내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수진 씨, 괜찮아요? 옆 매장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예, 괜찮아요. 서연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근 시간은 아직 멀었어요. 서연은 아픈 발을 이끌고 계속 일했죠. 그때였습니다. 여기 직원 맞아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자 눈이 마주쳤어요. 대학 동기였던 혜진이었습니다. 순간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들키면 안 되는데.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서연이 재빨리 목소리를 바꿔 말했습니다. 다행히 혜진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파운데이션 좀 추천해 주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서연은 혜진을 안내하면서도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백화점의 화려한 조명 아래 그녀는 그림자처럼 일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첫날 발이 너무 아프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다. 우리 직원들의 현실. 내가 바꿔야 한다. 반드시. 펜을 놓고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김수진으로 출근해야 했어요. 진실을 알기 위한 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오후 2시 백화점이 가장 붐비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며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아침부터 쉬지 않고 일한 탓에 목이 바짝 말라 있었죠. 다리는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 립스틱 재고 확인했어요? 민정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네, 방금 확인했어요. 32번 색상이 2개밖에 안 남았네요. 그럼 빨리 창고에서 가져와요. 그거 인기 색상이라 금방 나가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고 창고로 향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백화점 정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화려한 옷차림의 여성들과 정장을 입은 남성들. 그들의 웃음소리가 1층 전체에 울려 퍼졌죠. 서연은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가장 앞에 서 있는 여성.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고 명품 구두를 신은 그녀는 바로 유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최유진. 그녀 옆에는 지연이 있었어요. 어깨에 샤넬백이 조명 아래서 반짝였죠. 한지연. 학창시절 반장이었던 그녀였습니다. 안 돼. 여기서 마주치면.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진열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동창회 선물로 뭘 살까? 향수, 화장품.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새침한 톤이었어요. 그냥 상품권 주자. 편하잖아.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에이, 성의 없어 보여. 우리가 조직위원인데. 그래도 뭔가 특별한 걸 준비해야지. 그럼 저기 샤넬이나 들어가 보자. 거기 신제품 나왔다고 광고하던데.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샤넬. 바로 그녀가 일하는 곳이었죠. 서연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리고 제품 정리에 집중하는 척했어요.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샤넬입니다. 옆에 있던 민정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구경 좀 할게요. 유진이 대답하며 내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녀의 향수 냄새가 진하게 퍼졌죠. 서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여기 직원분, 립스틱 좀 보여주세요. 유진이 서연을 가리켰습니다.
피할 수 없었어요.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대한 표정을 바꾸고 목소리 톤도 낮췄어요. 네. 어떤 색상을 찾으세요? 순간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1초, 2초, 3초. 어머. 유진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서연이 맞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놀라움과 당황함이 섞인 표정이었죠.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오랜만이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들킨 이상 부인할 수도 없었죠. 정말 서연이네. 지연아, 이리 와봐. 유진이 큰 소리로 지연을 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서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지연이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도 놀라움으로 가득했죠. 서연이? 한서연? 응. 서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여기서 이래? 유진의 목소리에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뉘앙스가 묻어났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서연의 유니폼을 위아래로 훑었어요. 응. 일한 지 얼마 안 됐어. 아, 그렇구나. 유진과 지연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서연은 그 시선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뭐 도와드릴까요? 서연이 일부러 밝게 물었어요.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하려 애썼죠. 아, 응. 립스틱 좀 볼게. 유진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신제품들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건 루즈 코코 플래시예요. 스문의 시간 지속되고 발색도 선명해요. 이 색상은 서연아. 지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우리 나이에 이런 일을 하다니 힘들지 않아? 동정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아니야. 괜찮아. 일하는 게 즐거워. 그래도 대학 때 그렇게 공부 잘했는데. 유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들 좋은 직장 들어가고 결혼도 하고 그러는데 말끝을 흐렸어요. 서연은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미소는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 다들 잘 지내나 보네. 동창회도 하고, 응, 다음 주에 있어. 너도 올래? 지연이 물었습니다. 글쎄,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 오면 좋을 텐데. 다들 보고 싶어 할 거야. 하지만 서연은 알 수 있었죠.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를. 바로 그때 다른 동창들도 매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었네. 뭐 사려고. 어머, 저 사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 맞아? 진짜네. 백화점에서 일한다고? 말도 안 돼. 수근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서연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가 여기서 판매 직원으로 일해. 유진이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정말 서연이가 학교 다닐 때 1등만 하던 애가 결혼은 했대? 못 했나 봐. 반지도 없네. 그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동정과 우월감이 섞인 눈빛들. 서연은 차라리 땅속으로 꺼지고 싶었어요. 저기, 다른 손님도 계시니까.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 미안.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거 하나 살게. 포장해줘. 립스틱 하나를 골랐습니다. 가장 비싼 제품이었어요. 서연이 계산을 하는 동안 동창들은 계속 속삭였습니다. 안타깝다. 그래도 일하는 건 다행이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카드 결제기를 떨어뜨릴 뻔했죠. 여기요. 감사합니다. 포장된 제품을 건네며 서연이 말했습니다. 유진이 쇼핑백을 받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아, 힘내. 언젠가는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위로인지 동정인지 모를 말이었습니다. 고마워. 조심히 가.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동창들이 매장을 나가는 걸 지켜보며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아는 사람이었어요? 민정이 다가와 물었어요. 예. 고등학교 동창들이에요. 아, 그랬구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민정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좀 어색했어요. 서연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동창들은 백화점 안을 돌아다니며 쇼핑을 계속했습니다. 가끔 서연이 있는 샤넬 매장 쪽을 쳐다봤어요. 그때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일에 집중하는 척했죠. 시간이 흐르고 그들이 다시 매장 앞을 지나갔습니다. 서연아, 다음에 연락할게. 지연이 손을 흔들었어요. 응, 그래. 서연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게 현실이구나. 직위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 그녀가 바꾸고 싶었던 바로 그것이었죠. 하지만 동창들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동정 어린 눈빛, 안타까워하는 목소리. 서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잊으면 안 돼. 직원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그것이 그녀의 진짜 목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타인을 판단하는지, 겉모습만으로 우열을 가리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매장 밖으로 나가 잠시 숨을 고르던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어요. 2층 명품관에서 동창들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죠. 아직도 믿기지 않아. 서연이가 백화점 직원이라니. 유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조용했잖아. 결국 평범하게 살고 있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어요. 자신보다 공부를 잘했던 서연이 이제는 자신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것 같아서일까요? 그래도 안타깝다. 그렇게 똑똑했는데.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 사람 팔자는 모르는 거지. 우리라도 잘 살아야지 뭐. 다른 친구가 덧붙였어요. 한편 1층 샤넬 매장에서는 서연이 묵묵히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한 중년 여성이 매장으로 들어왔어요. 명품으로 온몸을 두른 그녀는 한눈에 봐도 VIP 고객이었죠. 표정부터가 남달랐습니다. 턱을 살짝 들고 직원들을 내려다보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저번에 여기서 산 크림이 있는데 좀 봐줄 사람 있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정이
다가갔어요. 하지만 여성은 민정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신임 말고 경력 있는 사람 불러요. 민정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녀는 5년차 직원이었거든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서연이 조용히 나섰습니다. 여성은 서연도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다른 직원이 없어 보이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크림 텍스처가 이상해요. 불량품 아니에요? 여성이 크림통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정중하게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봤어요. 제조 날짜, 보관 상태, 크림이 상태까지. 그녀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고객님, 제품을 확인해 보니 정상입니다. 다만 이 제품은 온도에 민감해서 보관 방법에 따라 텍스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서연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어떻게 보관하셨나요? 내가 잘못 보관했다는 거예요? 여성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요. 매니저 불러요. 서연의 설명을 끊으며 여성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매니저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고객님? 이 직원이 제 말을 안 들어요. 불량품이라니까. 자꾸 아니라고 우기고. 매니저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바로 교환해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사과부터 받아야겠어요. 이 직원한테. 여성이 서연을 가리켰습니다. 매니저가 서연에게 눈짓했어요. 빨리 사과하라는 신호였죠.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분명 제품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고객님.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쓰라렸어요. 그게 다예요? 진심이 안 느껴지는데? 여성이 비웃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오후 4시 정각. 도대체 이게 뭐예요? 매장 입구에서 또 다른 고함 소리가 터졌습니다. 50대 남성이 쇼핑백을 흔들며 성큼성큼 들어왔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죠. 일주일 전에 여기서 향수 샀는데 가짜예요, 가짜. 매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고객님, 저희 매장에서는 정품만. 매니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남성은 듣지 않았어요. 닥쳐요. 내가 향수를 얼마나 써봤는데 이건 가짜라고. 그는 향수병을 카운터에 쾅 내려놨습니다. 유리병이 깨질 듯한 소리에 모두가 움찔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고객님, 제가 한번 확인해 봐도 될까요? 당신이 뭔데? 남성이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저는 임해 장직원입니다. 고객님이 불편을 해결해드리고 싶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향수병을 들어 자세히 살펴봤어요. 병이 각인 스프레이 부분, 향까지 꼼꼼히 확인했죠. 전문가의 눈빛이었습니다. 고객님, 이 제품은 정품이 맞습니다. 뭐라고?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야? 남성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아닙니다. 향이 변한 것 같다고 하셨죠? 향수는 보관 온도와 빛에 노출되면 향이 변할 수 있어요. 혹시 차 안이나 창가에 두셨나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중요해? 일주일밖에 안 됐다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름철 차 안 온도는 70도까지 올라가서. 당신이 뭔데 나한테 가르치려고 해? 남성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침이 서연의 얼굴에 튀었어요.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전문가인 척하지 마. 매니저 불러. 아니, 점장 불러. 남성이 카운터를 쾅쾅 쳤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뭐야, 가짜를 팔았대? 백화점에서. 그럴 리가. 요즘은 백화점도 못 믿어.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매니저는 안절부절 못했어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죠. 고객님, 일단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 사기당했는데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녀는 이런 상황을 수없이 봐왔죠. 진상 고객들, 그들에게 시달리는 직원들. 이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매장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비켜주십시오. 본사에서 나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백화점 본사 임원들이었습니다. 가장 앞에 선 남자는 전무였어요.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매니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전무님. 그때 전무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어요. 그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놀라움과 당황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다른 임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서연을 보고 얼어붙은 듯 멈춰섰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상 고객인 남성도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소리를 멈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어요.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전무가 입을 열려는 순간 서연이 먼저 작은 손짓을 했어요. 아직은 아니다라는 신호였습니다. 전무는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죠. 다른 임원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는 그 사람이 왜 여기서 직원 유니폼을 입고 있는 걸까? 답을 알 수 없는 수수께끼 앞에서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매장을 감쌌습니다. 마침내 전무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기를 반복했죠. 그리고 다음 순간 대표님. 전무의 입에서 폭탄 같은 한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곧바로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대표님께서 왜 여기서?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매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 고객들, 심지어 숨소리조차 멈춘 듯했죠. 대표님? 매니저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진상 고객이었던 남성도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향수가 가짜라고 소리치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죠. 대표님이시라고요? 크림을 들고 있던 VIP 여성 고객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에 들린 크림통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탁! 작은 소리가 고요한 매장에 크게 울렸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줄지어 인사했어요.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리 알았더라면. 그들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어요.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였죠. 지금은 근무 중입니다.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이 담겨 있었어요. 전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하지만 대표님, 제가 여기 있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서연이 물었습니다. 전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른 임원들도 마찬가지였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뭐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진과 지연을 비롯한 동창들이 선물을 사러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상한 광경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임원들이 모두 한 사람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서연이? 유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왜 다들 서연이한테? 지연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갑자기 유진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한서연 검색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롯데백화점 최연소 여성 대표이사 한서연 작년 매출 5조 원 달성. 한서연 대표 혁신적 경영으로 업계 1위 수성. 직원 복지 개선에 앞장서는 한서연 대표. 유진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이게 무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가 백화점 사장이었어? 지연의 입에서 나온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다른 동창들도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동정하고 안타까워하던 그 서연이 전국 백화점 업계 1위 기업의 대표였다니. 서연은 동창들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선을 돌려 진상 고객에게 향했어요. 고객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그러나 따뜻함을 잃지 않은 톤이었죠. 고객님의 불편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남성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는 그게 말을 더듬었습니다. 서연이 향수병을 다시 들어 올렸어요. 고객님 말씀대로 향이 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비록 고관상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지만 고객님께서 불편을 느끼신 것은 저희의 책임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 제품으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향수 제품의 보관 방법을 더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도에 민감한 제품은 별도 스티커를 부착하고요. 서연은 다시 VIP 여성 고객을 바라봤어요. 고객님의 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 자체는 문제없지만 고객님이 느끼시기에 불편하셨다면 그것이 문제죠. 여성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예민했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고객님의 의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소중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매니저, 민정, 그리고 다른 직원들 모두 넋이 나간 표정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발표하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매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첫째, 모든 판매 직원의 휴게 시간을 시간당 15분으로 보장합니다. 직원들의 눈이 커졌어요. 둘째, 고객 응대 중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즉시 매니저가 개입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매니저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셋째, 실적 압박을 줄이고 고객 만족도를 더 중요한 평가 지표로 삼겠습니다. 민정이 입을 가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리고 서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직원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판매원이 아닙니다. 고객과 브랜드를 연결하는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매장이 조용해졌어요. 그 고요함 속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매장에서 구경하던 직원이었어요. 곧 다른 직원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죠. 동창들은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서연아, 유진이 다가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우리가 몰라봤어. 미안해.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지연도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 서연이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 나도 많은 걸 배웠으니까.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전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이제 본사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아직 볼 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직원 유니폼의 옷깃을
가다듬었죠. 오늘 퇴근 시간까지는 김수진 직원으로 일하겠습니다. 임원들이 당황했지만 서연의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다시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제 일합시다. 고객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네요. 밝은 미소와 함께 말했어요. 직원들도 하나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죠. 자부심과 희망이 눈빛에 가득했습니다. 동창들은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매장을 나갔어요. 그들의 뒷모습은 부끄러움으로 가득했죠. 서연은 다시 고객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샤넬입니다. 여전히 같은 인사말이었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동창들이 떠난 후 매장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카운터 앞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존경과 감동이 가득한 시선들이었습니다. 대표님, 민정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눈가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죠. 김수진이라고 불러주세요. 오늘 하루는 동료니까요. 서연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민정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 같았죠.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현장을 모르고 어떻게 경영을 하겠어요? 그녀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숫자로만 보는 경영은 죽은 경영이에요. 직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직접 느껴봐야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죠. 민정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5년 동안 이렇게 이해해주는 분은 처음이에요. 서연이 민정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다른 층, 다른 매장의 직원들도 슬그머니 구경을 왔죠. 모두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진짜 대표님이 맞대. 직원 복지 개선한다고 하셨어. 우리도 혜택 받을 수 있을까? 희망 섞인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서연은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고객을 응대하고 제품을 정리하고 청소도 했죠.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말이에요. 저녁 5시쯤 한 노부부가 매장에 들어왔습니다. 손녀 선물을 사고 싶은데 할머니가 수줍게 말했어요. 어떤 선물을 찾으세요? 서연이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대학 입학 선물이에요.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할아버지가 머리를 긁적였어요. 서연은 정성스럽게 제품들을 보여드렸습니다. 20대가 좋아할 만한 색상, 향, 디자인을 하나하나 설명했죠. 이 립스틱은 너무 진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좋아해요. 이 향수는 상큼해서 젊은 분들에게 인기가 많고요. 노부부는 서연의 설명을 진지하게 들었어요. 아가씨가 정말 친절하구먼.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서연도 환하게 웃었어요. 결국 노부부는 립스틱과 핸드크림을 구매했습니다. 서연은 정성껏 선물 포장을 했죠. 손녀분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고마워요. 덕분에 좋은 선물을 살 수 있었어요. 노부부가 떠난 후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15년 동안 이 일을 했는데 오늘처럼 자부심을 느낀 날은 없었어요. 서연이 매니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매니저님이 15년 동안 지켜온 자리가 있었기에 제가 배울 수 있었어요. 감사한 건 저예요. 매니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다가왔어요. 서연은 직원 라커룸으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유니폼을 벗으며 하루를 돌아봤죠. 아픈 발, 쉴 새 없이 울린 전화, 진상 고객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대표님, 민정이 뛰어왔습니다. 저희랑 커피 한잔하고 가실래요? 다른 직원들도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직원 휴게실은 좁고 낡았지만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어요.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직원들은 하루의 피로를 풀었죠. 오늘 정말 놀랐어요. 저도 10년 만에 희망이 생겼어요. 앞으로 정말 좋아질까요? 직원들의 목소리에는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서연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반드시 좋아질 거예요. 약속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죠. 그런데 대표님, 내일도 오실 거예요? 막내 직원이 물었습니다. 서연이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내일은 명품관 2층에서 근무해 볼까 해요. 거기도 둘러봐야죠. 직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다른 매장 직원들이 깜짝 놀라겠어요. 소문이 퍼져서 이미 다들 알걸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서연은 직원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미소를 지키고 싶어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집으로 가는 길, 서연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한다. 오늘 그 의미를 깨달았다. 직원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리더십이다. 펜을 놓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은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명품관 2층 굿즈 매장에 새로운 직원이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박미영입니다. 서연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또 다른 가명, 또 다른 시작이었죠. 직원들은 이미 소문을 들었는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의 따뜻한 미소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3개월 후 각 신문의 경제면 헤드라인을 장식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롯데백화점 직원 복지 대폭 개선, 업계 최고 수준, 고객 만족도 1위, 직원 만족도도 1위, 한서연 대표의 현장 경영, 매출 20% 상승 견인. 하지만 정작 서연은 그날도 현장에 있었어요. 이번엔 식품관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치마를 두르고 시식 코너에서 일하는 서연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있었죠. 진정한 변화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서연은 그것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물결은 점점 더 크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고객들도 그 변화를 느꼈어요. 백화점은 더 이상 차가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따뜻한 공간으로 변하고 있었죠. 그 중심에는 현장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리더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녀는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가면서